다음으로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한 이후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곧바로 대수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와 대수보의 그 일관된 대통령의 그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바가지, 그거 좀 없애자. 그래서 기름값 바가지가 지금 심한데, 그러니까 하루에 뭐 리터당 200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거 걸리면 담합은 폐가망신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사실은 민생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 사실 제기하지 못했는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워낙에 K 한류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돼요? 문제의식이나 있어요? 맨날 술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 챙길 여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정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방증하는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K 관광의 경쟁력 제고, 저도 그 생방송 그 현장에서의 여행업체와의 그런 토론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들 보니까 정말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지 좋은 대안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소소하게 우리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쫙 모아갖고 대책 마련을 한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제주도 렌터카 요금, 성수기 때와 비성수기 때와 엄청난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고무줄 잣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잡겠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요금제 표시를 미리 해서 이용자들한테 알 권리를 주고 바가지 온팡 씌우는 일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경고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취소해버린다. 권한을 취소해버린다는 거니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합리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투명한 그런 가격 제시, 그래서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시초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제 그 기름값 급등에 대해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걸리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게 그 호르무즈 그 해협 봉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7개월치 기름이 비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게 봉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오려면 며칠 걸리는데, 이게 기름값 오를 때는 거의 LTE급이잖아요. 그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불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소진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전쟁 터지고 나서 곧바로 그냥 미리 꽉 채워놨어요. 왠지 기름값 오를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리터당 300원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요. 이게 반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사건 터지면 무조건 오른다. 이거에 대한 저도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비축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까? 결국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유류값 상승에 대한 그런 공포를 더 자극하는 게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카 막 발동되고 그러잖아요. 매도 심리가 막 작동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경제가 막 출렁이는 것보다는 그 포비아를 유발을 해가지고 언론들이 사실은 그런 거 좀 조정을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기름값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주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들, 제대로 된 분석 기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비자 아니면은 그 관계자들한테 심리를 아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에 가격 표시를 뭐든지 숙박이든 기름값이든 렌터카든 어떤 면에 있어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 요금 씌우고 이렇게 체계 없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관광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권한을 취계하고 영업신고를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예방과 신고 대응을 강화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해서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의 요인으로서의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합동 점검반도 만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제보하면 포상금도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 나쁜 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하고 또 포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예. 포상금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전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테 포상금 줄 때 100억씩 주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팔자 고치게. 로또보다 네. 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씩 줘도 막 4천억씩 이거를 조작하고 막 공정거래를 해치니까 100억 준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남는 거죠. 예, 네. 내부에서의 그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재원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부 고발자들한테 힘도 실어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뭐 일타상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많은 그런 득이 되는 포상금이나 내부 고발이나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수보에서 이게 회생 불가능 그 폐가망신 시키겠다고 한 7가지 비정상이 있습니다. 예. 마약, 공직 부패, 불법 부동산,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악성 체납 그리고 중대 재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수긍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쵸. 꼭 필요한 건데 그동안 고질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됐던 것들인 거잖아요. 마약만 하더라도 뭐 지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천생활 마약 사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마약에 대해서 문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은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악질적인 뭐 재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마약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상시 가동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자라는 면에서의 그런 대통령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5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차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지금 하루하루를 아주 아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